계사전을 펼치게 되면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천존집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천존집이라는 말과 더불어서 이제 건곤정의가, 건곤이 정해진다, 이 말인데, 우리 때는 어렸을 때부터 이 천존집이라는 말을 듣게 되면 뭐냐면, 이 천존집이라는 말을 듣게 되면 바로 이것을 옛날에는 남존여비라고 하는 이 말이 천존집이에서 왔다. 그래서 계사를, 이런 꼴통 문헌이 어디냐, 이렇게 봤다고, 우리 때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봤는데, 내가 고대 철학과 들어가서 강의를 딱 듣는데, 여기서 존비라는 거는 존귀하다, 비천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존비는 단지 높다, 낮다라는 현실적, 물리적 사태에 대한 기술일 뿐이다 하고, 이제 김충현 선생님이 강의를 시작했을 때, 처음에는 야, 그거 좀 너무 그 견강부회에서 그럴듯하게 주역을 좋게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게, 천은 건으로 가고 이 지는 곤으로 가잖아요. 그냥 건곤이 이렇게 해서 정하게 되었다라는 이 말을, 건곤이 정하게 되었다는 건, 이거는 주역을 우리가 만든 사람들의 최초의 발상 구조. 딱 우리가 태어나서 보니까 하늘은 높고 땅은 낮게 있다. 이거는 남극에 가도 하늘은 높잖아요. 발 아래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남극에 가서도 그거는 위에 있는 거라. 그러니까 누가 13층에 산다고 그래서 뭐 2, 3층에 사는 사람보다 존귀한 건 아니잖아요. 아파트에서 높은 데 산다고 그래서 이게 저경은, 그러니까 이게 객관적으로 이게 좀 너무 견강부회하는 듯한 느낌도 있지만, 사실은 주역이라고 하는 거는 변화의 큰 기틀을 마련하는 것의 의미에서, 하늘과 땅이라는 이 두 개의 함수는 이 건곤 철학, 그러니까 주역이라고 하는 철학을 생각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함수라는 거죠. 가장 근원적, fundamental, the most fundamental fact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천존집이라는 말에서 우리가 이런 남존여비라든가 이런 거를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결국 우리가 계속 얘기했지만, 이름일양지위도인가? 위지도의 지위도지? 이름일양지위도라고 하는 것을 볼 적에 천과 지가 고정된 질서라고 한다면, 천존지비가 기분 나쁘다라는 말은 맞는다고. 그러나 이 주역이라는 시스템에서는 뭐냐면, 천존지비에서 천이 비로 가고 지가 존으로 높은 자리에 가는 변화가 이름일양이기 때문에 이게 가치 언사가 아니고 팩트다. 그러니까 천존집이라는 건 단순히 높고 낮다. 애들한테 말 가르쳐 줘도 하이 앤 로우를 그대로 가르쳐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이라고 해서 그게 꼭 좋고 존귀하고, 로우라고 해서 나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얼마나 잘못됐냐면은, 이 하이를 절대적으로 보는, 우리가 사유가 서구적 사유를 받아들이고 거기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조차 잘못 해석되는 거예요. 천존집이라는 게 그렇게 봐야 된단 말이에요. 왜? 기독교에서는 하늘이라고 하는 건 절대적인 존재로서 저 위에 군림하는 절대적인 로컬리티가 있는 거란 말이야. 하늘이라는 게. 거기 가면 천사가 있고 뭐 그냥 어쩌고저쩌고 그 아름다운 뭐. 그러니까 그 천이라고 하는 것이 고정된 것일 때는
이런 천존지비를 필연적으로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지만 천존지비라고 하는 거는 어디까지나 뭐예요? 천도 기고 지도 기기 때문에 이 기는 이 기의 하이앤로우는 끊임없이 바뀌는, 이 바뀌는 게 뭐예요? 그게 여기죠. 순환이죠. 천은 비로 가고 지는 존으로 가는 이것이 결국은 그 택괴에서 우리가 봤던 그런 거잖아요. 이런 것을 가지고 볼 적에 천존집이라는 말은 주역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다 이거죠. 천존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 자체로 높다 낮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내가 얘기한 천지 코스몰로지를 클레임하는 거다. 이 하늘이라는 것은 위에서 이렇게 덮고 있고, 위에서 이렇게 덮고 있고, 땅이라는 건 아래에서 씻는다. 여기 이건 재라고 그랬단 말이야. 곤재물이라고, 이건 뭐야? 복이라고 그랬잖아요. 덮는다. 응? 이게 이제 소뚜껑 같이 이렇게 옛날 사람들은 생각해가지고 수증기가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 물방울이 맺혀가지고 떨어지잖아. 떨어져.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하늘에, 이 사람에게 있은 하늘이라는 게, 이게, 이 황제내경 같은 거 보면은, 태라고 하는 거를 그리는 이미지가 꼭 그 소뚜껑 같다고, 소뚜껑.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의 폐약이라고 하는 건 이 소뚜껑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그러니까 폐가 뭐지? 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이 되니까 딱 맞고 있는 거지. 금이 되는 거. 그래서 간이라는 거는 그렇게 해서 이게 목이 되니까, 목이잖아. 봄에서 나와서 목에서 자라나오는 기운으로 되는 거고. 이제 이런 모든 저희가 있는데, 하늘은 위에서 이렇게 덮고 있고 땅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물이 떨어지면은 이거를 여기서 흘려내버리는 게 아니라 받는다, 이거. 받는다. 받아가지고 만물을 생성시킨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만물이 생성이 돼야 또 이 물이 잘 올라와요, 이게 수증기가. 나무를 많이 심어야, 나무가 많이 있어야 또 그 동네가 비도 잘 옵니다. 그거 없으면은 비도 안 와요. 이 왕부지가 난 아주 내가 박사 논문 쓸 적에 굉장히 적용이 뭐냐면은 왕부지가 그랬거든. 천지라는 게 무한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 기철학에서 말하는 천지라고 하는 거는 천지의 유량이라고 했거든. 어? 한계가 있는 것이다. 한계가 있는 길을 가지고 역을 논하는 것이다. 지금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이 공기 오염 문제도 마냥 오염시켜서 될 거로 생각한다고. 근데 날라가봤자 제한된 스페이스에서 있는 길을 가지고 우리가 이 지구에 이거를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서양의 어떠한 우주론도 어떠한 것도 이런 우리가 제한된 기의 양 속에서 살고 있다. 요 하나만 깨달아도 지금 인류가 이렇게 개판이 되지는 않는다고. 근데 지금 인류는 모든 그 양을 소진해서 우리 삶의 에너지로 바꾸겠다, 이거는. 그러면은 거기서 엔트로피 증가밖에 더 생기냐, 이거야. 내가 지난 시간에도 일제시대의 지성인들에게 놀라운 것을 발견한다, 이 말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조선조 문명의 500년을 거쳐서 우리가 다져진 도덕성이라는 것이 결국은 20세기를 들어오면서 이기 논쟁을 계속해야 할 사람들이 갑자기 무슨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을 쓰는 게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 머리를 쓰는데 생각하고 이기 논쟁을 지금 해야 될 사람들이거든. 조선 왕조가 망하지 않았으면 퇴율의 논변을 계속 해야 될 사람들이 메밀꽃 필 무렵을 쓰고 있을 때 얼마나 해피하겠냐고. 그러니까 이 우리 민족의 이 소위 말해서 일제시대라고 그러지만 우리 조선조가 망하고서 모든 면에서 지성인들이 최초의 해방을 맛보는 거지. 그 해방을 맛보는 거고 그 맛보는 그 해방감 속에서 이들은 상당한 뭐랄까 노련미라고 그럴까 상상도 못해. 그러니까 1920년대 나오는 시가 1920년대에 나오는 만해 한영운의 시가 당대에 노벨상을 받은 라빈트라트 타고르의 시보다 훨씬 더 내가 보기에는 모든 면에서 탁월하단 말이야. 물론 서양 사람들이 그거 알 툭도 없고, 그리고 또 우리가 뭐 꼭 노벨상을 타야 할 이유도 없고, 그냥 넘어가는 거지만은 내가 보기에는 지금 나는 한용운을 그렇게, 이건 니체 같은 사람들은 초인을 외치잖아요. 초인이 지금 나와야 돼. 리브맨시가 나와야 된다. 이 범인들 가면 안 된다. 만에 한용운은 니체가 외치는 초인이 아니라 기다리고 있는 초인이 나와야 된다는 게 아니라 초인이야, 초인. 내가 이 만에는 이미 니체가 기다리던 초인이라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은 나보고 또 미친놈이라고. 왜?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헐뜯고 낮잡아보고 기준을 낮게 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도 우리 자신을 평가를 안 해왔다는 거죠. 근데 요즘 와서 조금 이제 뭐 K 컬처다 이래가지고 사방에서 막 또 이렇게 해주니까 들떠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새끼들이 그냥 들떠가지고 세계 최고라고 그러고 까불어. 이게 도대체가 근본을 착실하게 다져가는 사람들. 이게 20세기부터 여태까지 우리 민족에겐 있다 이거예요. 근원적으로 뭔가를 우리가 이 역사를 진실하게 움직여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왜 나왔는지 모르지만 여기서 돌아가서 볼 적에 천존집이라는 말은 이것 자체가 하나의 제한된 우주라는 거죠. 제한된 우주고 이 우주는 뭐야? 이게 계속 유지가 되려면은 중이라는 게 확보돼야 된다는 거지. 그냥 막 이걸 깨고 나가면은 이거 안 되는 거지. 결국 우리가 산다는 것도 뭐예요? 폐비관신, 오장육부 폐비관신의 이 모든 제한된 것에 밸런싱이란 말이야. 밸런싱이 있으니까 우리가 사는 거란 말이야. 모든 이 운동의 형도 다 밸런싱이잖아요. 이게 전부가 밸런싱의 이 작용을 가지고 역이라는 게 이루어져. 그러니까 이 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러한 이걸 길을 담고 다시 한번 덮어서 또 다시 이걸 내리고 이렇게 순환하는 가운데 뭐죠? 이 순환이 점점 똥물로 돼가면 안 되겠지. 그렇지 않아? 순환이라는 걸 씻고 그 더러운 게 또 여기 나면 근데 우주는 뭐야? 뒤에 가지만 끊임없이 이 생생지도에 끊임없이 새롭게 이것이 새로운 물질로 변환이 되어서 순환한다는 거죠. 서양 문명이 깨닫지 못하는 건 뭐냐면 순환이라는 거야말로 발전보다 위대한 것이다. 근데 순환이라는 건 뭐예요? 발전보다 위대한 건데 순환이라는 거는 반복이 아니다 이거예요. 근데 서양은 순환으로 반복으로 이해를 하거든. 그 반복은 죽은 것일 때 반복이야.
살아있는 거는 반복을 안 해요. 그러니까 생명의 반복이라고 하는 이 우주라는 건 끊임없이 이 변화해 오면서 순환을 했어도 끊임없이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켜서 이 다양한 생명의 종을 만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서로 밸런싱하는 이것을 소위 말해서 이 하나의 거대 시스템을 역이라 부르고 이걸 천지라 불렀단 말이에요. 천지라는 말이. 근데 이 천지에서는 반드시 뭐야? 존비가 필요한 거예요. 왜? 비는 존으로 가야 되고 존은 비로 와야 되니까. 그래야 순환이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태극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게 태극이잖아요. 태극. 이게 태극.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태극기에 태극이라고 하는 건 우주의 순환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환이라는 거는 반복이 아니라 새로운 생성이죠. 생성. 생성이란 말. 그러니까 천존지비라는 것이 확보돼야만 이거를 갖다가 우리는 처음에 남존여비님은 나쁜 걸로 무슨 저열한 무슨 이 존귀하고 비천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우주를 객관적으로 볼 때 존비가 필요하다는 거야. 내가 이거 설득당하는데 몇 년이 걸렸어. 나도 처음에 이게 천존지비 역시 남존여비의 그런 사상의 근본이 아니냐. 그 아무래도 변명이 안 되지 않냐. 내가 이렇게 생각했거든. 근데 그거 극복하는데 몇 년이 걸렸다고 내가. 대만까지 가서 방동미 교수 강의 들으면서 내가 완전히 극복을 한 거야. 아, 이거 내가 생각을 바꿔야 그래. 내가 서양적 사유의 오염이 됐구나, 거꾸로. 그 천존지비라고 하는 개사의 최초로 왜 이 사람들이 이 말을 했느냐. 천존지비가 확보돼야만 건곤이라는 시스템이 정착이 된다 이거야. 건곤정의라는 말은 건곤이라는 이 우주의 시스템이 이걸로 정착이 된다 이거야. 왜? 우리는 곤 위에 이 땅 위에 살고 있잖아. 그러나 항상 하늘의 조건에 따라서 이 땅은 운명 지어진다. 그러니까 땅에 살지만 이 땅을 가지고 살면서 하늘을 도와야 되고 하늘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생명의 양식을 내려줘야 되고 이러한 순환 속에서 살아가는 게 물리적 우주가 아니라 그게 뭐라고 그러냐면 레벤스벨트, 우리 삶의 우주다 이거야. 그러니까 레벤스벨트를 말하는 거야. 이게 이 건곤지비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생명적 우주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 삶의 현실이야. 무슨 얘기냐면 아침에 동쪽에서 해가 떠서 서쪽으로 지잖아요. 그걸 우리는 억지로 물리 교과서를 통해 가지고 이게 천동설은 틀린 거고 지동설이 맞다. 그래서 이게 거꾸로 돼 있는 거다. 하늘을 황도를 이게 태양이 가는 게 아니라 지구가 돌아가는 거다. 근데 그 얘기도 맞지. 예. 그러나 우리 삶에서 느끼는 건 뭐야? 아침이면 동쪽을 바라보고 뭐 아침에 서쪽 바라보는 미친놈이 있어? 태양 보려고? 그러니까 아무리 물리적인 그러니까 이 뉴턴 물리학 이래의 물리학적인 천문학의 발전에 의해서 이 세계를 보더라도 우리 삶의 우주는 그냥 느끼는 대로 우리는 이 세계를 이해할 수밖에 없다. 이게 천존지비예요. 천존지비라는 게 뭐냐면은 항상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농부가 밭을 갈고 거기서 식물을 키울 때도 그것 자체가 무슨 세포에 대한 지구 되는 게 아니라니까. 오이를 하나 키우는데도 그 주변에는 큰 게 이렇게 있어요. 그게 잘 크면 좋을 줄 알았더니 그게 그렇게 크게 매달아 놓으면 빨리 잘라 먹어야지. 그걸 안 잘라주면 이놈이 죽을 모습 이렇게 빼뚫어진다. 말라 비틀어진다는 거야.
다 같이 자라게 하려면 빨리빨리 잘라주고 이파리도 시들은 위해서 딱딱 잘라주고 물도 그냥 아무렇게나 퍼부는 게 아니라 싹 해서 그 뿌리에다가 잘 아주 이 농부들의 삶의 자세는 이 세계를 뭐 식물 하나 키워도 이 우주적인 그 통찰력을 가지고 키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삶의 세계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그냥 우리가 말하는 과학이라는 건 기본이 뭐야? 수량화하고 계량화하고 법칙화해가지고 이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대그만 삐뚤어 돌아가는 거야. 그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리 삶의 세계, 레벤스벨트가 이 우리의 환경, 움벨트가 다 파괴되어 간다. 과학이 발전하면서 우리는 이 세계가 더 풍요로워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과학의 발전은 우리 세계를, 이 삶의 세계를 피폐화시켰다. 그리고 그 피폐를 가속화한 것이 뭐냐면 과학이 자본주의의 등에 업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계는 모든 것이 자본의 횡포 속에서 돌아가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 상태라고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서민들의 삶이 너무 파괴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 민중은 분노할 줄 알아야 되고 엎을 수 있으면 빨리 엎을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야 되고 지금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사태는 일제가 우리나라를 망가뜨린 것보다 몇 천 배 무서운 방식으로 망가뜨려요. 근원을. 근원이 고조선부터 축적되어 온 하나의 우리 문명의 고유의 가치를 다 파괴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심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갈 것이냐? 천전집이 건곤정의라고 하는 거. 요 두 마디만 가지고도 지금 2강이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